네, 이번에 범위가 많았죠. 17지문, 그 중에서 소설 4지문.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동대부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시험 파트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총평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특징을 짚어본 다음에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범위가 많았죠. 17지문, 그 중에서 소설 4지문. 많았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지문도 상당수 들어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시험 범위 지문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외부 지문까지 출제된 것이 아이들에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여러 작품 묻기와 고전시가 해석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는데요. 시를 한 3개 이 정도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4개를 묶고 또 선택지에서 새로 보는 고전시가를 내므로써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조금 보였고요.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서술형이 좀 연습을 했던, 우리 학생들이 연습했던 출제 예상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안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술형 역시 길이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압박감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시가 해석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번에 물론 가사도 들어갔고 시가도 들어갔지만 새로 보는 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능력을 빨리빨리 가지셔야 되고요. 동대부여고는 이게 1학년 때부터 계속 두드러지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가오는 2학기 시험이나 1학기 기말고사 이거 다 준비 제대로 하시려면 고전시가 새로 보는 것, 연습하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특징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은 소설이 이번에 4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종류의 소설이 내용 일치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어요. 사실 소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갔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선지를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풀기가 조금 난해한,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식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작품을 묶어서 내는 것, 즉 시를 4개 이상 묶는다든지 그리고 그 4개 묶은 거에다가 새로운 외부 작품을 보기로 주어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작품이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다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모든 작품을 모두 공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약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좀 나중에 알려준 작품이라든지 학교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한 작품은 조금 후순위로 내려놓고 좀 앞에 있는 작품이나 언급이 자주 된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험 보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던 범위의 작품도 중요하게 단독 문제로 출제되었죠. 자연과 문헌 같은 경우는. 따라서 모든 작품을 좀 균등하게 중요도를 두시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기말고사에 소설이 또 들어간다면 디테일을 잡으셔야 돼요. 내용 일치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이러한 내용, 인물들 간의 행동, 인물들 간의 인과관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죠. 새로운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능력을 탑재하셔야 한다. 이 3가지를 조금 갖추시면 기말고사는 훨씬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을 편식하지 마시고 소설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원하는 성적을 받으시고 최종 등급에 조금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